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오늘은 IT에 대한 이야기들 월요 AI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거의 한 4년 정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디오 클립을 연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특히 올해 그런 것 같은데 현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이거 잘 듣고 있었습니다 라는 분들을 뵙게 됐었어요. 신입 직원분들도 계셨었고 회사에서 이제 승진 대상이셨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게 좀 틀리지 않았었구나 그 자신감을 좀 얻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업데이트했던 게 작년 12월 18일이었거든요. 이때 올리면서 이제는 오디오 클립을 떠나서 유튜브 쪽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직 소식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매일 연재는 못하더라도 이인복의 액티 트렌드를 읽다 오디오 클립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소리를 그대로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은 유튜브에서는 일상 IT한 이름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AI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아이폰 이야기 좀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폰이 챗 GPT에서 도입이 무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을 때 아이폰 GPT 무료 한번 검색해 보게 되면 아이폰에서 GPT를 쓸 수 있게 됐다. WWDC 2024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해설해드리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게 시리가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시리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 보안을 책임져 주면서 GPT를 쓰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GPT를 로그인 안 하고도 쓸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작년부터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PT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물어볼 수 있는 대화나 기능 같은 경우에 제한이 걸리기는 해요. 다만 이제 구독제 요금까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대로 된 질문들, 달리로 그림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플이 도대체 비용을 얼마를 지불하는 거냐?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 AI하고 정확하게 몇 대 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파트너로 가지고 있잖아요. MS의 수익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래서 아이폰 챗 GPT 무료로 애플이 오픈 AI한테 사용료를 안 준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이폰이 중국에도 들어가야 돼요. 중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중국에 들어가는데 GPT를 사용을 한다? 중국에서 못하게 막아버릴 거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약간 꺼리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그러니까 시리가 게이트키퍼로다가 GPT랑 대화를 하듯이 시리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바이두의 인공지능하고 제휴를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나왔던 갤럭시 S24에 있는 기능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능들 구글 제미나이를 썼지만 근데 중국에 들어갈 때에는 제미나이가 아니라 바이두랑 제휴를 맺었었거든요. 요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챗GPT 유료 기능 전환 전략에 대한 것들 쭉 내보면 다양한 AI 파트너십 논의다. 요거예요. 애플은 오픈 AI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와 엔트로픽 등 AI 파트너십을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라면은 게이트키퍼의 역할, 시리한테 물어봤었을 때 누구랑 대화할 건지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성향에 따라서 난 제미나이 어드밴스드가 더 좋은데? 혹은 어떤 분들은요 나는 그냥 코파일럿 프로가 좋아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클로드 3도 정말 엄청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메인으로 놓고 시리와 소통하는 것들 이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기사였다. 자, 두 번째 가보죠. 국내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가 좀 떴어요. 세계적으로 AI 열풍을 이끌고 있는 챗 GPT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GPT 사용자 수가 315만 명에 달했고 이게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중 6%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수치가 몇냐면 이게 한 3년, 4년 전에 조사했던 결과였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90%가 스마트폰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많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정도입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제가 GPT 사용 중이세요? 써보셨습니까? 아무리 물어보더라도 아직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6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과연 급증을 더 할 것이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기능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고 이거 괜찮은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요. 점점 올라가는 것들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별로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안 쓰게 되겠죠.
자, 사용자는요, 남성이 60%라 그러고 여성이 39%, 10대가 14%. 이것도 고무적이죠? 10대가 많이 쓰고 있구나. 40대가 20%, 40대가 제일 많이 씁니다. 60대는 1.8% 정도, 2030이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조사가 되면 좋겠는데, 요거는 관심 있는 내용들 제가 다시 한번 또 조사해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가보죠. 짧게 갑니다, 오늘. 쭉 내려가서 국내 최초의 AI 메타버스 영화제, 영화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AI하고 메타버스 기술이 점점 깊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경북 구미에서 영화제가 열렸거든요. 여러분들 소식 듣자마자 지금 끝났어요. 6월 15일에 개막 시상식이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에서 16일까지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구미 센트럴에서 상영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무료 관람 정도가 됐어요. 저도 한번 보고 싶었지만 보진 못했었는데, 이게 또 영화가 무료로 공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뭐 레드카페 축하 공연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있었었죠. 잔디공원에서.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거는 AI와 메타버스 영화제였기 때문에, 솔직히 메타버스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AI만으로는 부족했을 것 같고, 결국에 AI를 사용을 해서 메타버스는 이제 공간이잖아요. 공간이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소통이 있었겠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자, 보게 되면은 50명 정도로 참가자를 모집했었는데 200명이 몰려와서 전국에서 80명이 교육에 참여했었고요. 이렇게 참여한 것들이 발표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출품된 작품들이 영화제 공식 플랫폼,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올라오게 되면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들은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AI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영화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각종 페스티벌이라든지 우리가 아트의 영역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영화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장르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움직임도 그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단추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이게 지금 AI로 만든 거냐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이게 한 가지가 있고, 최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특히 인스타그램이 그런데, 거기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올릴 때 이게 지금 가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결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 구분값은 점점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스프링 이벤트에서 오픈 AI가 발표했었던 내용들을 보더라도, 이제 텍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에도 마치 디지털 지문처럼 나중에 이게 AI가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걸 넣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구분하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시작이다. 너무 우리가 이걸 안타깝게 보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완성도가 궁금한데 완성도는 올라오는 대로 저도 보고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간만에 짧게 3가지 소식 정리했습니다. 아이폰 오픈 AI에 사용료 지불이 없다는 것들, 아이폰은 열려있다. 애플은 이것저것 다 사용할 수 있고 결국 시리를 메인으로 간다. 국내 GPT 사용자가 315만 명을 돌파를 했다. 엄청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그냥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다. 국내 최초 AI 영화제 메타버스 영화제가 어제부로 끝났다. 나오는 대로 나도 한번 유튜브에서 봐야지. 요 3가지 생각하시고요. 저는 또 관련된 소식들, 재밌는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